정시의 첫 스텝은 달력 보기입니다. 수능을 쳤다고 끝이 아니죠.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는 날 12월 5일 금요일부터 내 대학 라인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정신없는 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12월 23일 화요일 저녁 6시 수시 합격 발표 마감입니다. 대학들은 이때 수시에서 못 채운 인원, 일명 수시 2월 인원을 발표하는데 이게 곧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대학의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마치면 드디어 원서 접수 기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딱 3일간 진행되는데 아마 이 3일은 여러분에게 정신 하나도 없는 혼돈의 기간이 될 겁니다. 수능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최저만 답으로 대략적인 라인만 잡아보세요. 정확도는 매우 떨어지니 그저 재미로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자, 성적표를 받았는데 점수가 복잡하죠? 부모님께 익숙한 원점수는 성적표에 표시되지도 않고 입시에 활용되지도 않습니다. 등급은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출 때나 쓰이지 정시에서는 사실상 등급을 사용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건 표준 점수와 백분이죠. 표준 점수표 점는 쉽게 말해 난이도 점수입니다. 평균과 편차를 계산해서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만약 수학이 엄청 어려웠다면 수학 표점은 확 올라가죠. 이 표점은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22학년도처럼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국어 만점 표점 149점이 수학 만점 표점 147점보다 높았던 해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학이 더 어렵겠지 하는 예상은 난이도 앞에서 무너집니다. 반면 백분위는 전국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이 몇 %인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내가 백분위 90이면 상위 10%라는 뜻이죠. 이 백분위는 중위권 라인 이하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성균관대가 나군에서 백분위를 쓰는 예외가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입시 전략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유리한 배점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대학마다, 모집 계열마다 국어, 수학, 탐구 등 과목별 반영 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한 과목을 못 봐서 전체 라인을 낮춰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총점이 비슷한 동일 대학 라인 내에서 우리 아이가 가장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문과 침공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죠. 자연계열 학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어려운 수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이 높은 표점을 이용해 인문계 학과에 지원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학들도 바보는 아니어서 이탈을 막기 위해 가산점 제도를 씁니다. 연세대, 중앙대, 시립대 같은 일부 대학들은 인문계열 지원 시 사탐 과목에 가산점을 줍니다. 과탐을 응시한 자연계 학생이라면 이세 대학 지원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라서 표점이나 백분위가 없고 등급만 나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어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거의 없으니 2등급 이상이면 괜찮고 한국사 역시 3등급 이상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숭실대처럼 한국사 2등급부터 감점하는 학교도 있으니 감점 포인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시는 3번의 기회,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각 군별로 한 장씩 원서를 넣을 수 있는데 한양대나 성균관대처럼 동일 대학이 여러 군에 분산되어 있다면 3번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일일이 복잡한 반영 비율을 계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시에서 반드시 써야 할 필수템은 진학사모의 지원입니다. 작년 입결만 봐서는 올해 전형 변화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진학사의 칸수를 통해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6칸 이상은 안정합격률 90% 이상, 5칸은 적정 65% 정도를 의미하며 4칸 이하는 상향 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정 1장, 적정 1장, 상향 1장으로 3장을 구성합니다. 또한 고속성장 분석기나 텔레그노시스 같은 배치표 프로그램들도 내 표준 점수만 넣으면 합격 가능성을 색깔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니 진학사와 함께 딱 하나만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